네, 2022년 4월 6일 이정훈입니다. 고리 2호기 원자력 발전소죠.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신청 들어갔는데 그 신청은 악어의 눈물로 저는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후면 떠나지만 그가 대한민국에 끼친 흉악한 정치 탈핵은 끈끈하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떠나지만 정치 탈핵은 남는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원자력 연료비는 킬로와트 시당 단가가 6.36원인데 기름은 313.23원. 어휴, 뭐 몇 배라고 비교할 필요도 없죠. 거의 50배인가요? LNG는 184.15원. 조금 싸군요. 석탄, 유연탄은 90.7원. 뭐 원자력이 월등히 싸네요. 6.36원이니까. 그럼 답이 나오죠. 원자력 안 하면 지금 우리 에너지 위기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 1호기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 운전해도 되는데 없애버렸죠. 그래서 영구정지식을 2017년에 해갖고 제가 그때 영구정지 할 때 하도 불만스럽고 탈핵 정책 하길래 이 차를 썼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탈핵 비판. 아주 저로서는 문재인 정권 출범했을 때 이거 많은 사람들이 탄핵 비판, 그때 박근혜 탄핵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도 했었는데 이 책 만든 게 저는 문재인이 힘이 있을 때 썼다는 게 상당히 좀 프라우드합니다. 네, 소송도 치르고 사연이 많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고리원전 2호기가 이제 내년에 법적인 수명이 다하는데 그러면 과거 예로 보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이걸 또 없애야 되는데 아직은 문재인 정권인데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재훈 씨잖아요. 즉 그 사람도 탈핵을 열심히 원자력 사장하면서 했던 사람이고 저랑도 많이 다퉜습니다. 많이 다퉜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다시 한수원 사장이 연임시키려고 하다가 인수위가 반대하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포기를 했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한수원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산업자원부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즉 정재훈의 한수원 그리고 과거 누굽니까 한양대 출신의 백 교수가 이끌었던 그런 산업자원부가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탈핵 정책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걸 밀어붙이는가 하면은 계속 운전을 하는 게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돈도 더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 자체가 단가가 굉장히 싼데 지금 이걸 10년 더 돌려도 이익이 더 난다 이거예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지금 한수원에서 자체 평가한 걸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10년 단위로 계속 운전을 허가해 주는데 10년 동안 계속 운전하게 해주면 6천억 원대 이익이 날 수 있다. 폐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난다. 이미 고리 2호기를 사용해 오면서 원자로는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 그걸 이미 교체를 해서 안전성 보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서로 10년 더 돌린다고 할 경우에 뭐 교체할 것도 별로 없다. 그러면서 한 전문가는 한 6, 7년 정도 가동한다 해도 1,000억 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리 2호기를 한수원에서 또 산업자원부에서 계속 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문제를 놓고 경제성 조작을 해버렸잖아요. 네? 한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라고 해야 되죠. 아직도 돌려? 그 한마디 때문에 흑자가 난다고 하는 거를 경제성 조작을 해서 적자라고 해서 그러면 폐쇄해야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주범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고 그때 장관이 한양대 교수였던 백 교수. 임종석 씨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런 월성 1호기 때 그렇게 엉터리로 한 거를 우리 강창호 한수원에서 노조 활동했던 분이 터트리고
또 여러 언론에서 떠들고 저도 떠들고 해가지고 조선일보도 많이 떠들고 해가지고 공론화되니까 최재형 씨가 이끄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잘못됐네 라고 그랬고, 그걸 넘겨줌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가 있는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을 지금 기소해놓고 재판이 열리고 있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리 2호기 경제성 평가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년 4월 8일 날 이제 기존 법적인 수명이 끝나고 10년간 더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안전성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수원은 4월 4일 날 안전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했어요. 원래는 작년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 뭐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원안위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에 넘깁니다. 18개월 동안 이 기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원안위가 다시 24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2년, 1년 반, 3년 반이 지나죠. 근데 그 내년 일이니까 4년.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연장 허가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몇 개는 고쳐라 그러면 그 설비 뜯어 고치는 또 1, 2년 걸리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6년이 휙 날아갑니다. 10년 허가를 받지만 5년 동안은 가동 못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정도만 가동합니다. 참 웃기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풀 가동하게 되면 6천억 원 벌 수 있는데 벌써 이게 이런 조건들을 알기 때문에 한 1,000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줄일 수 없느냐?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그걸 하느냐? 예,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결정한 데가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여기에 희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내년에 이제 고리 2호기가 법적인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24년에는 고리 3호기, 25년에는 고리 4호기, 25년에는 한빛 1호기, 26년에는 한빛 2호기, 그 다음에 월성 2호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멈추게 되면 우리나라 에너지가 부족해서 전기값이 엄청 뛰겠죠. 계속 운전을 해줘야 되는데 현 시스템대로라면 다 이것들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못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원안위 때문입니다. 원안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명의 위원이 있는데 위원장이 있고 사무처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고 비상임위원 7명, 도합 9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그러니까 비상임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2명, 그 다음에 비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하는데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추천합니다. 따라서 9명 중에서 7명이 대통령과 여당 측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 추천은 딱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상임위원 중에서 4명은 탈핵 인사입니다. 탈핵. 아주 탈핵 인사입니다. 진상인 경북대 교수가 대표 그런 사람인데 이 양반은 올해 10월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교체를 다른 사람으로 좀 하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민변 변호사인 김호철 씨가 지금 위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하고 또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센터 전문위원, 탈핵 인사죠. 하정구 씨, 그 다음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수재 씨는 24년까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반대해도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허가기간이 줄어들지 않겠죠. 또 유국희 위원장도 24년까지 임기입니다. 이들이 버티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기간은 허가기간은 줄어들지 못합니다. 더 웃기는 건요,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를 짓자 그랬는데 지으려면 또 원안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버티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 기간 중에 공사 시작 못할 가능성이 현재대로라면 100%. 좀 바뀐다면 조금 1, 2% 들어갈 겁니다. 못합니다.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라돈 침대 사건 기억나십니까? 대진 침대에서 만드는 썰타라는 상표가 썰타 침대라고 꽤 유명한 침대가 있었죠. 거기에서 라돈을 발생시키는 동위원소를 부착했는데 그 라돈을 사람이 쐬면 건강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폐암이 일어난다. 암에 걸린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집집마다 막 대진 침대 내놓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아파트 측에서는 나도 암 걸리기 싫다고 수거 안 하고 청소부도 안 하고 난리가 쳤었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검찰 서울 서부지검이 이 사건을 기소할 줄 알았는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왜? 폐암을 발생시켰다는 객관적인 증거, 인과관계가 없다 하면서 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단체가 민사로 소송했지만 보상해달라고 법원에서는 no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커졌느냐? 이때 김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양반은 이 양반도 탈핵운동가입니다. 탈핵운동가인데 이 양반이 원래 뭐를 했는가 하면 김혜정 씨는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지낸 분입니다. 그런 그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원안위 위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안위는 이 문제가 라돈 침대 문제가 나왔을 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 김혜정 씨가 원안위원으로서 방송 라디오에 나가서 위험하다라고 떠듭니다. 그래서 커진 겁니다. 원안위원의 말은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검찰도 법원도 넣으라고 합니다. 멀쩡한 기업 치명타를 입힌 거죠. 지금 찾아보니까 대진 침대 회사란 사이트는 있긴 한데 지금 뭐 대진 침대 위세는 많이 죽었죠. 이러한 김혜정 씨가요. 원안위원을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자력 안전하고 원자력을 죽이라고 하는 탈핵은 다른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안전하기 위해서 아예 원전을 없애버리자 그러면 그럼 원전을 해야만 원전은 안전 문제가 나온 건데 아예 하지 말자 그러면 안전이고 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을 시켜놓고 문재인 정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 임기가 끝났는데 이번에 지난 2월 달에 또 누구를 문재인 정권에서 시켰는가 하면은 김재남 씨를 시킵니다. 김재남 씨도 또 대표적인 절대 앞에 했던 사람이 밀리지 않는 또 탈핵 운동가죠.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내고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일을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양반은 또 정의당 국회의원도 했는데 그때는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김재남 씨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에 기후환경비서관 그 다음에 시민사회 수석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퇴임하고 나니까 퇴임한 다음에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올해 2월에 시켰습니다. 그가 원자력안전재단장으로 딱 남아있고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탈핵이사들이 쭉 앉아있으면은 지금 한수원하고 정재훈 씨가 지금 사장한다는 게 웃기는 거지만 그러한 한수원하고 산업자원부가 정부가 바뀌니까 원전을 계속 운전하고 새로 짓겠다라고 올려도 허가가 안 나오고 뭐가 안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요 원자력계를 어떻게 죽였는가 하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람들은 원자력을 무조건 반대해야 될까요? 원자력을 알아야 될까요? 원자력 전문가여야 되죠. 근데 원자력 전문가들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세 가지가 있겠네요.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원자력 직접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업적에서 보니까 조금 뭐 이익에 예민하겠지. 또 하나는 이제 학자들이 있겠죠. 학자들은 약간 중립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만 전문으로 다루는 킨스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어디 제대로 안 한 데가 있나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은 이제 교수하다 보게 되면은 한수원에서 프로젝트비를 받아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은 원안위원회는 못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중립적인 교수진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탈핵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원안위원회에 대거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자력을 죽이자는 게 돼버린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다 채우고 아주 해피하게 마지막에 터져나온 부인 고가 옷 문제도 슥슥 피해가면서 청와대 뒷산까지 자기가 개방해 가면서 슬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뭐 원자력을 새로 하든 말든 난 몰라,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든 몰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사실은 여기다 대목을 꽝꽝 박아놓고 나가는 거죠. 김재남 씨 박아놓고 지금 신한울 3, 4억의 공사를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좀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지니까. 근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시스템상에서는 윤석열 정부 끝날 때도 공사 시작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수명이 다 끝나서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원전들이 줄줄줄 다가오는데 이것도 계속 운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떠나지만 정치 탈핵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신청하는 정재훈 씨 한수원 사장을 보게 되면 이거 진짜 악어의 눈물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목을 받아놓고 갑니다. 참, 이제 원자력을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원자력 안전은요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그 안전을 한다고 비전문가들은 무조건 없애자는 사람들이 하다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요 완전히 독립해야 돼요. 정치 중립. 검찰, 국정원, 경찰보다 더 정치 중립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17년에 나왔을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요, 탈핵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그 탈핵을 검토하는 부서로 산업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론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쓰겠다고 밝혀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탈핵 인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은 사람을 치료해야죠. 감기에 걸렸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죠. 근데 그 사람이 숙주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죽여야죠. 지금 원자력 안전을 얘기하는 거는 안전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원자력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탈핵은 안전을 이유로 원전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원전을 좀비로 보는 겁니다. 이 탈핵과 안전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 났다는 이유로 판도라라는 영화 한 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도라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거고요. 관도라고 할 것도 없이 뭐 다 인기 채웠으니 끝이지만.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요 기본적인 임무가 원자력 발전소 바깥에 있는 저희 같은 국민하고 이 환경을 보호하는 거지, 그 안에 것은 그거는 한수원이 지가 알아서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일반인보다 원자력 방사선을 많이 쪼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도 저 원전에 여러 차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네 그 피폭된 양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또 죽으면 큰일이니까. 근데 일반인보다 좀 많이 맞습니다. 허용치가 높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해요. 근데 이것까지도 원안위가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사업을 못 하는 거죠. 아니, 군인들이라고 하는 직업은 저희 같은 국민을 지켜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위험한 전쟁터로 갑니다. 경찰은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위험한 범죄 현장으로 갑니다. 근데 그 범죄 현장에 가고 전쟁터에 가는 군인의 안전을 우리 같은 국민 기준으로 지키라 그러면 누가 군인을 하고 누가 경찰을 합니까? 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사업자에까지 규제를 하거든요. 사업자 규제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규제가 자기네 한 것 등의 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미국의 NRC는요 지체 없이 사업을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지 하도 제 원전 이름이 많은 신월성 1, 2호기인가? 그거는 신한울 1, 2호기는 사업 허가를 해놓고 나서요. 그럼 지체 없이 허가했잖아요. 그럼 통과시키면 되는데 13번이나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딜레이 시킵니다. 1년을 허비합니다. 이건 뭐냐? 이미 허가 난 건데 한수원이라고 하는 사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원전을 죽여왔던 겁니다. 아주 조목조목 죽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써서 문재인 정권에 맞선 게 좀 자랑스럽다고 누차 말씀드린 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슬쩍 떠나면서 뭐 탈핵은 뭐 자기가 그렇게 앞장서 안 했고 모른 척 떠나는데 대못을 받아놓고 간다. 악어의 눈물이다. 제가 원안위에 숨어있는 탈핵 인사, 원자력 안전재단에 숨어있는 김재남 같은 탈핵 인사를 오늘 고발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